뭐 시바이누 매도 증가세, 폭락 우려 제기. 자,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걸까요? 시바이누 이제 끝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 지금 시바이누가 업비트 기준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정도 하락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2월달, 3월달에 대략 한 4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기 6개월 평균 상승률로 본다면 한 83% 정도로 아직 시바이누가 1등입니다. 최근 1년 상승률로 보면 거의 175%예요.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보면 막 기절 초풍할 수익률이거든요. 지금 뭐 몇십 프로씩 마이너스 나가지고 괴롭고 힘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솔직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빠진다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한숨만 막 벅벅 쉬면서 소주만 빨고 계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박을.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된 리서치나 분석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사셨을 게 분명하고 그리고 비중 조절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몰빵을 쳐서 그런 거예요. 제가 켈리 공식 이거 꼭 숙지하셔가지고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었고 저 같은 실수 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하시도록 좀 이끌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시장은 절대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이랑 반대로 움직였을 때 내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제로로 만드는 게 최우선이란 말입니다. 제가 손실 없는 투자하실 수 있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투자에 대해서 꼭 한번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거 보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실 겁니다. 지금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카카오랑 네이버 있죠. 요거 보유한 사람들 중에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 시바이누든 뭐 다른 알트코인이든 네이버나 카카오 이거 산 거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바이누 토크노믹스를 좀 살펴볼 건데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형님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총 1000조 개의 시바가 료시의 지갑에서 발행이 됐죠. 그 중에 이제 50%라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는 50.5%, 505조 개입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요 비탈릭 부테린의 지갑 주소로 전송이 됐고 나머지 495조 개의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덱스 중에 제일 큰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곳에 이더리움이랑 쌍으로 묶여가지고 유동성으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중앙화 거래소 이거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 단일 자산으로 그냥 예치를 시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덱스들은 이렇게 쌍으로 묶어가지고 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10개랑 시바이누 495조 개랑 이렇게 쌍으로 묶여가지고 예치가 됐는데 이 말이 뭐냐면 유니스왑이라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으로 시바이누를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LP 토큰이라고 하는 유동성이 있어야 이제 바꿀 수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유동성으로 제공하고 나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수합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10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유니스왑에 있는 이 LP 토큰들을 비탈릭이 인출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495조 개였던 시바가 2.2조 개밖에 안 남았고 원래 10개를 맡겼던 이더리움은 13,291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출한 시바이누 있죠. 요걸 합하면 이제 비탈릭이 갖고 있는 시바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505조 개를 받은 거에서 2조 개가 추가돼가지고 507조 개 정도 있었겠죠. 이렇게 비탈릭이 갖고 있던 507조 개의 시바이누 중에서 인도에다가 약 10%, 50조 개를 코로나 관련 펀드로 기부를 했고 갖고 있던 것 중에 410조 개를 소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46조 개가 남겠죠. 이건 정확히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비탈릭이 조금씩 팔았을 거라고 예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 토크노믹스 얘기를 왜 드리냐. 최초 시바이누 발행자이자 창시자인 료씨 아시죠? 이 료씨는 지금 시바이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00조 개를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줬으니까 지금. 그런데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고 올랐다는 건 탈중앙화 그 자체라는 겁니다. 시바이누가. 오로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로 성장을 했고 공식 팀 물량이나 뭐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커뮤니티가 단단하고 지금 이 시바리온 프로젝트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우리 시바 토큰을 활용해가지고 탈중앙화 앱들을 만들고 시바 스왑이라는 자체 거래소까지 탄생을 시켰습니다. 단순한 유행, 그냥 밈으로 탄생을 했지만 이렇게 지금 메이저 알트코인들보다 훨씬 시총이 높고 지금은 이제 실제 사용 사례들까지 만들어지는 중이라 점점 쓰임새도 생기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에서도 시바이누에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많이 지금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언제까지나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끝은 누구도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조정 때에 잘 준비해야만 수익이 난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일봉입니다. 업비트에는 이제 작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과거 차트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낸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 쉽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는데 여기가 이제 22년도 1월달 부근이거든요. 하락하다가 이렇게 정확히 오늘 날짜 저점 여기를 맞고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 가격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급격하게 가격이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니까 이 가격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지지하던 구간이 뚫리고 나면 강한 저항 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곳들도 지금 이 강한 저항이 나온 곳 근처만 가도 이렇게 센 저항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 상승 때 이 구간을 뚫어주고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강한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리테스트하는 무빙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리테스트한 여기 저점이 공교롭게도 이 전체 상승분의 61.8%를 되돌리는 구간입니다. 0.618 요거 피보나치 되돌림 중에 제일 중요한 숫자입니다. 황금 수열이락합니다. 이거를 모든 되돌림 수치들은 이 0.618이랑 관련이 있고 이게 메인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지금 61.8%를 되돌렸다는 거는 이 조정 파동이 거의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도 거의 없이 지금 이렇게 빠졌고 밑에 보시면 이게 RSI라는 건데 이 RSI 지표도 과매도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저점 기준으로 한 5% 내외일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더 큰 상승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락 하는 건데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은 알트코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알트코인 시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아주 명확한 지표입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알트 시즌에 대한 대비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형님들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우리 형님들 수익 내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형님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 멱살을 잡고 캐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블랙록 혼자서만 출시 2달도 안 돼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냈습니다.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시총 1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이 됐습니다. 100억 달러 이러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들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2달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뭐 돈 세탁을 위한 돈이니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이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IBIT를 내놓은 뒤에는 이렇게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항상 최고를 달리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뭔 소리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이 블랙록한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 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역시 블랙록은 블랙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뭐일 것 같습니까?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크립토 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요거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실물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예술품이나 국채, 주식 등등등등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다 돈 때문인데, 예를 들면 진짜 비싼 이런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그림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뱅크시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경매장 같은 데 모여서 막 사고 그랬죠. 텔레비 같은 데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막 번호표 들고 하는 거. 이런 고가치 자산들의 일부를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런 고가품들을 이거 나도 살 수 있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이게 관리가 되니까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미국 토큰화 국채 시장 규모가 8배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까지 전체 RWA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경이 훨씬 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경,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앞으로 이 RWA 시장이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지난 2월에 이렇게 블랙록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 한 거, 요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아시죠?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기관 고객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 자리였는데, 자, 이거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가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노? 아직 저를 잘 모르신 형님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공부방에 오래 계신 형님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누군지 감이 오시는 형님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원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이고요.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그 컨퍼런스에서 녹취한 내용이랑 PDF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녹취 파일을 제가 꼼꼼히 다 들어보고 정리를 했는데, 뷔들 아시죠? 요거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입니다.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이 자리에서 벌써 뷔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고, 뷔들이 출시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를 조사하는 내용도 녹취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슨 워딩을 썼냐면 just a taste,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유입을 시킨 이 뷔들이 맛보기라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 정말 공을 들이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코인은 바로 이 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RWA 섹터 대장이 될 코인입니다. 이런 마켓 메이커가 고른 코인들은 사실 뭐 분석도 의미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주봉으로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고, 이렇게 올리고 내린 파동 비율도 상당히 예쁩니다. 딱 보자마자 이거 진짜 개미들 털려고 무진장 노력했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꼭 수익이 필요하시고 이 종목 받아보시고 싶은 형님들은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